첫 번째로 중요한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1.198. 두 번째로 중요한 구간은 어디예요? 두 배 값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랜만이네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5개 파동이 나왔고 되돌림 주면 메이저 파동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빠르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시간이 되면 생방송을 오랜만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고점부터 간단히 오늘은 한번 분석을 할게요. 자, 저는 고점을 여기가 아닌 여기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 번 카운팅을 해드렸는데 내려올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고 저점을 보긴 했는데 살짝 미달이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카운팅을 여기를 고점으로 보고 여기를 저점으로 봤어요. 이거를 한 파동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짧게 나왔다라고 보고 이거를 한 파동, 되돌림 파동, 그리고 확장 파동으로 익스펜딩 플랫이 불규칙으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게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이게 확장 파동이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찍을 때는 결국에는 고점이 왼쪽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긴가 고점인가 헷갈릴 때는 결국엔 두 개 다 찍어보세요. 그리고 더 맞는 피보나치를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저점으로 봤었고 여기를 고점으로 봤었는데 피보나치를 찍어보니까 저점이 잘 맞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도 저항이 나왔었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었죠. 여기를 지지받고 저항 나왔습니다. 이 피보나치 쓰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가 더블 바텀이 나왔을 때 이 추세 라인을 초보분들은 꼭 그려두시고 깨지면 웬만해서는 방향성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급반 스킬로 들어가자면 패턴과 파동 그리고 매물대까지 들어갔었죠.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웨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리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 두 군데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가 여기였고 두 번째 매물대는 이 구간이었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좋은 매물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네요. 그냥 과거에 지지가 많이 나왔던 구간이었어요.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고 지금 올라가서 수익이 꽤 많이 났었는데 비트코인은 첫 번째 구간만 계속 매물대를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수렴 이후 상방으로 돌파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리딩 파동이 A 파동이 될 수 있고 1 파동이 될 수 있는데 A 파동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피보나치에 대한 확장값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1.198. 두 번째로 중요한 구간은 어디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한글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두 배 값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연장 파동이 나왔을 때 많이 저항 주는 구간이고 여기가 깨지면 이제 3파동으로 거의 컨펌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단기로 한번 들어가서 매매를 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여기서 상방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되돌림을 줄 거라고 봤었고 여기서도 웨지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고점에서 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한글방에서 계속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숏을 잡았어요. 자, 수익을 봤습니다. 수익을 봤는데 자, 일봉으로 넘어가 보면 굉장히 불리시한 캔들이 나와요. 그렇죠? 저점에서 이러한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내가 기다리던 타점이 아직 안 왔는데 타점 같은 경우는 여기였죠. 여기 어디였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총 상승분의 피보나치 되돌림의 236 구간이면서 과거에 항상 지지가 나왔던 매물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주질 않고 지금 그냥 반등을 해버린 모습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롱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봉을 받기 때문에 되돌림 때 롱을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기다렸던 매물대는 지지를 해주지 않고 깨진 모습을 봤어서 일단은 손절을 잡았고 일어나 보니 터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숏 잡았던 거는 결국에는 정리를 했고 어디서 다시 롱을 잡았냐면 이 4시간 봉의 장악 있죠? 이것도 한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렸어요. 장악이 나왔습니다. 장악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월봉 봐보세요. 월봉이란다. 주봉이었나? 주봉이었네요. 거리랑 캔들 둘 다 장악 나오니까 어땠어요? 추세가 나오죠? 이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리시한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382 구간이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장악이 나오면 이 캔들에 대한 피보나치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피보나치를 일단 찍어요. 그 다음에 뭐 황금 피보나치 구간 몇 개 없잖아요. 236, 382. 여기 깨지면 매물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간도 매물대와 겹친다. 예를 들어서 상승 올라가고 있을 때 지지가 나왔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자, 예시로 이 추세거든요. 여기서 시작한, 여기서 끝난. 자, 올라갔었을 때 지지가 나왔던 거는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있었어요. 236 구간에서 지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382 구간에서 나왔나요?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실시간으로 들어가기는 애매해요. 왜냐? 거래량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캔들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단 말이죠. 되돌림 주고 다시 한 번 더 저항 맞고 내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작은 봉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을 저는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inverted hammer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게 다른 봉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봉에서 어쨌든 이런 캔들 있죠.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음봉은 아니야. 양봉이야. 그럼 저는 이거를 inverted hammer로 봐요. 해머라는 표현은 이제 그 망치잖아요. 그래서 망치 때린다 해서 고점에서 나오는 것도 망치로 볼 수 있는데 inverted hammer이 저점에서 나오면 추세 반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해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저점에서 해머가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점에서 inverted hammer, 해머가 거꾸로 된 게 있으면 내리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행잉맨 올라가다가 행잉맨이 생기면 반대로 내려오고 슈팅 스타 저는 이거를 이제 망치로 이것도 역망치로 볼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위치가 다를 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역망치가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하방으로 다시 추세가 변환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웨지 형태를 또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걸 되돌림을 주고 매물대에서 체크하고 고점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롱을 들고 지금 아마도 숏 들어가졌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200 값에서 아마도 숏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장이 생각보다 헌팅이 많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웬만해서는 15분봉에서 단타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분석을 하되 15분봉을 보되 결국에는 매물대까지 지정가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정확한 매물대가 깨졌을 때 시장가로 긁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러려면 손절이 좀 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하는데 헌팅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리는데 손절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뚫을 때 시장가로 타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 매물대에서 기다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큰 봉을 다시 이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월봉에서의 되돌림이 끝났느냐 그리고 끝났으면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겠죠. 그래서 월봉이 굉장히 불리시하게 나왔어요. 내린 만큼 거래량도 터지고 굉장히 불리시한 캔들로 마감을 하였어요. 되돌림도 굉장히 짧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테더를 보시면 테더를 좀 더 큰 시간봉으로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어 플렉 패턴이 나왔습니다. 한 파동이 나오고 반등 파동이 나왔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하나에 뭐가 나왔어요? 예쁜 채널링에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 스텝을 치면서 위아래 흔들면서 하나의 채널링이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뚜렷한 베어 플래그죠. 반대로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다? 그건 뭐예요? 불 플래그예요. 여기 명확하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이 깨지면서 하방을 내려간다.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한파동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일단은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린 여기서 지금 현물을 다 매집을 하고 가고 있고요. 하나 일단은 의미되었던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가 왜 손절을 걸었냐면 이 파동 이것 또한 하나의 채널링인데 뚜렷한 전 파동이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베어 플레이가 되죠. 그래서 이 프랙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맞지만 손절을 만약에 안 걸었다면 오히려 수익이 훨씬 많이 나왔을 거라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손절은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것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턴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꼬리까지 주고
확장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 대한 값의 2배 값을 익절 자리로 주는. 꼭 여기서 저항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TP 값일 뿐이에요. 아니면 뭐 커피핸드 패턴으로 봐도 되고요. 솔직히 예쁜 커피핸드 패턴은 아닌데 아담과 이브도 이브가 그렇게 예쁜 이브는 아니죠. 너무 단기적으로 빠르게 만든 모양이라 어쨌든 패턴도 존재했다. 조금 살짝 반대로 된 아담과 이브인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되돌림을 주더라도 거래량만 좀 더 붙은다면 나쁘지 않은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5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파가 있고 이게 만약에 5파동이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야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몰려있는 매물대, 여기 유동성들 다 확보하는 거예요, 이제. 쭈르륵 긁으면서. 여기 손절 엄청 물려있겠죠? 그 피보나치는 동일해요. 고점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찍고 살짝 아래로 찍어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5파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물대는 똑같거든요, 들어가는 곳은.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질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자리에 정확하게 찍었네요. 아주 좋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타점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린 타점이 여기였거든요. 정확하게 찍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들어가신 분들 수익 다 축하드리고 여기는 오히려 2번이나 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좀 많이 났고 여기서는 흔드는 무빙 때문에 이더리움은 저는 크게 매매는 안 했고 이더리움 매매하는 구간은 바로 어디다? 그렇죠. 이더리움 도우미가 정신을 차리는 날이겠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저항 첫 번째 저항을 일단 끊고 흰색 추세 라인을 깨야지 이때 이더리움 장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비트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율을 잘 조정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미를 좀 기대했는데 도미가 아직도 말썽이라 이더리움은 크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일 한번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뭐 여러 차트들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저녁에 볼 수 있으면 뵐게요. 감사합니다.